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정말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갖 푸닥거리를 보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렇게 쫓아내고 싶어 안달할 거면 애초에 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던 걸까? 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한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대통령이 정말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심의 바탕엔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권은 권력형 비리 같은 더러운 짓을 할 리가 없다. 윤 총장 당신이 수사를 엄정히 하면 걸리는 건 죄다 야당에 접해드릴 게 분명하다. 이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자 자세를 돌변해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심판의 칼을 피하기 위해 온 나라를 진짜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에게 부족한 게 바로 주제 파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델포이라고 아테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아폴론 신전 입구에 여러 경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말이 왜 유명해졌는가? 소크라테스에게는 알키비아데스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 집안이 참 좋았습니다. 우선 귀족 출신입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말로 엄치나 꽃미남이었단 얘기입니다. 심지어 아주 용맹해서 전쟁터에 나가 전공도 세웠습니다. 배경도 든든해서 삼촌이 그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였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가는 인생 코스가 있죠.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알키비아데스에겐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좀 교만해도 정말 주변 사람들이 재수없어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국가 인재가 이러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제자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때 한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플라톤이 기록해서 세상에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에게 뭐라 했을까요? 속편한 친구여, 부디 내 말과 델피에 있는 글귀를 받아들여 자네 자신을 알도록 하게. 돌봄과 기술이 아니라면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능가할 수 없을 걸세. 이것들을 결여한다면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든 이방인들 사이에서든 자네가 명성을 얻는 일 역시 결여하게 될 걸세. 정치를 시작하려는 제자에게 자신에 대한 철학적 자각, 즉 주제 파악을 요구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자네는 아이였을 때도 정의로운 것들과 부정의한 것들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군. 그러자 알키비아데스가 아주 대바라지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랬지요. 실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교만한 알키비아데스를 호되게 비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에 관해 민회에 나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조언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 사람아, 자네는 배우는 일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정신 나간 계획에 착수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일세.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특유의 거만함 때문에 여기저기에 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테네에서 쫓겨났는데 다른 곳도 아닌 아테네의 숙적 스파르타로 망명했습니다. 스파르타로 망명해서는 전쟁 중이던 아테네를 이길 비책을 알려주는 역적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잘생기면 인물값을 한다고 하죠. 알키비아데스도 그랬습니다. 망명간 스파르타에서 왕의 아내와 불륜 사건을 저지르고 페르시아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사면을 받아 아테네로 잠시 귀국했지만 다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곱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스파르타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결국 살해당했다는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살았다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도 불행한 종말을 맞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나 자신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정권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자기들은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정권은 그게 특히 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른바 인사 5대 원칙을 내걸었습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이렇게 5개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등용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도무지 걸리지 않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이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총리부터 장관까지 죄다 걸려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런 당헌을 만들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더듬어 만진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온갖 성적 일탈 사건을 저지른 그런 정당이 내걸었던 당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낸답니다. 어떻게든 이기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라는 미끼도 던졌습니다. 이게 국민이 파악한 민주당의 본색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정의롭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원전 조기 폐쇄 관련 문서 삭제,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에서 정권 관련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울을 들어 자신의 진면목을 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 이 정권에 해줄 말은 딱 하나,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착한 척, 깨끗한 척, 민주적인 척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자리를 빌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들어보니 이런 얘기입니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그러니 공수처 하겠다. 자, 그 말을 들으며 대통령이 9년 전 공저 형식으로 출간한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떠올렸습니다. 그 책에는 이번 사과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말이 들어있습니다. 청와대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것은 곧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는 외형이 되어버린다.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딱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핵심인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 권력의 요구대로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적극 도왔다. 이런 책을 쓰시는 분이 대통령 인사권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려 합니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 시절 쓴 검사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읽고 호평했습니다. 그 책에서 김 의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서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린다. 검찰이 전횡을 일삼는다고 하나
결국 인사권으로 검찰을 쥐고 흔드는 것은 권력자다. 검찰 개혁은 늘 권력을 쥔 자의 욕망만을 대변했다. 맞습니다. 검찰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검찰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하면서 검찰 개혁이랍니다. 이건 언어의 타락입니다. 지난 추석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테스형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말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 정권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국민이 심판이라는 이름의 큰 거울 앞에 그들을 발가벗겨 세워야 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참과 거짓의 경계마저 애매해져 버린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